자, 모두 안녕. 내가 원래 2주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코리아 면접을 보고 왔는데, 내가 전공 질문이 되게 쉬운 것도 대답을 잘 못했어. 에스펙트 레이트 이런 것도 대답을 잘 못하고, 뭐 그 밖에 다른, 내가 유튜브 하는 것도 솔직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내가 이 유튜브를 그 회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는 면접관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억울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고, 뭐 내가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전공 지문은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2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터넷 나가서. 그래서 영상을 잘 못 올렸는데,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올려볼까 하고, 이번 주에 나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되게 헷갈리는 반도체 용어들이 많더라고. 실리사이드도 있고, 살리사이드도 있고, 맨저항도 있고, EM이라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한번 모아봤어. 내가 인터넷에서 찾고 구글링 서치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강의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도 하다가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 찾아보면 쉽지 않을까 해서 강의를 만들게 됐어. 강의는 그렇게 길게 찍진 않을 거니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실리사이드, 살리사이드 이런 것도 설명할 건데, 그냥 너는 이게 뭐 어떤 거는 게일드 실리사이드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막 소스 드레인 살리사이드 막 그러더라고. 그냥 살리사이드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셀프 얼라인드 실리사이드라고, 실리사이드를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더라고. 그러니까 공정법? 너무 두껍네. 그냥 실리사이드 그냥 공정법이더라고. 그래서 딱히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막 헷갈리기 전 실리사이드란 말이랑 살리사이드란 말 똑같이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이거는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그럼 한번 개념들 한번 쫙 훑어볼게. 당연히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배선들은 RC 딜레이 이런 것도 줄여주기 위해서 낮은 저항을 가져야겠지. RCDA가 RC로 계산을 하니까. 트랜지스터 연결 배선은 낮은 저항, 낮은 배선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선의 두께와 폭을 감소시켜야 돼. 왜냐면 우리 저항이 옛날에 S분의 N일 거야. 기억나? 이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내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배선의 저항이 면적이 계속 줄어들면 저항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배선의 두께와 폭이 감소하면 배선의 저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속도가 되고 있으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비저항을 줄이는 금속을 찾는 방법밖에 없게 됐어. 그리고 그 저항을 나타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R은 로우 S분의 L이라고 쓰잖아.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사용되는 금속 방막이 매우 얇아서 저항값 대신 그 비저항을 금속의 두께로 나눈,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비저항을 두께로 나눈 면저항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 면저항이 계속 줄어드니까 저항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로우 비저항이 작은 금속을 찾게 되는 거야. 예, 여기 제대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금속 반도체 접합이란, 금속 접합은 금속이란 반도체를 접촉시킨 건데, 이렇게 확대를 해줄게. 최대한 잘 보이게. 여기 금속 반도체 접촉은 금속과 반도체 접합면에 금속의 이론수와 반도체 페르미 에너지 사이의 만큼
장벽이 형성되게 돼.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형적으로 진짜 저항처럼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금속이랑 반도체가 접촉이 된 것을 저항수 접촉, 쉽게 말해서 오믹 접촉이라 그래. 그리고 여기 오른쪽 같이 이런 그래프는 우리 반도체 트랜지스터 접촉에서 많이 봤지. 이렇게 갑자기 여기다가 전류를 많이 흘러줘서 전류가 갑자기 확 흐르거나 아니면 확 흐르지 않는 거를 정류수 접촉이라 그래. 이거를 쇼트키 접촉이라고 해. 그래서 오믹 컨택은 저항수 접촉은 오믹 범칙을 가진 컨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전류와 전압으로 일직선으로 표현되는 1차함수 형태를 가지고, 즉 서형석을 가지고 있고 저항이 아주 작아. 그리고 쇼트키 컨택은 전압에 따라 전류가 확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는 컨택이야. 그냥 반도체와 메탈을 붙이면 대부분 쇼트키 컨택이 된다 보면 돼. 하지만 그 트랜지스터끼리 연결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 칩 사이에 트랜지스터를 연결을 하잖아. 근데 이 사이가 얘네들이 막 CMOS, PMOS, NMOS로 이루어져 있잖아. 여기 뒤에 붙이면 쇼트키 컨택을 하게 되면 또 얘네들끼리 다이오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트랜지스터 역할을 기생 트랜지스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접촉을 시킬 때는 반드시 저항수 접촉을 가지도록 오믹 컨택을 해줘야 돼. 진짜 저항수로만 전류가 흐르게.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저항이 작은 오믹 컨택을 사용해야 된다. 이제 나오지. 우리가 헷갈렸던 실리사이드가 뭔지 보자. 일반적으로 금속 반도체 접합은 저항수 접촉이 되더라도 높은 접촉 저항으로 인해서 전체 저항이 상승해. 그래서 불안정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거든. 그래서 실리사이드가 뭐냐면, 이렇게 금속 반도체 접합이 저항수 접촉을 형성을 해도 이렇게 높은 저항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 금속이랑 반도체를 섞은 물질을 중간에다가 형성해 주는 거를 형성돼서 안정화되게 하는 걸 실리사이드라 그래. 그래서 즉 실리사이드는 금속 플러스 반도체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나? 그래서 다시 지어서 말해주면, 금속 반도체 접합은 저항수 접촉을 하게 되더라도 높은 접촉 저항으로 인해서 전체 저항이 상승하게 되고 불안정한 인터페이스를 갖게 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사이드 접촉을 해주는 거야. 실리사이드는 금속 반도체 화합물로서 금속 반도체 접합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낮은 접촉 저항을 가져. 그래서 이게 TiSi2, WSi2 이런 거를 보고 실리사이드라고 한다. 봐, 이게 TiSi2야. 티타늄과 실리콘 간의 화합물인데 접촉 저항이 매우 낮으며 반도체 금속과의 접촉력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여기 반도체가 있고 여기 금속이 있잖아. 여기다가 실리사이드를 넣어주는 거야. 이해가 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한 번 더 그려주면 검은색으로, 여기 나 반도체, 나 금속 접합시켜야 돼. 여기다가 실리사이드를 넣어주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원래 반도체
반도체, 금속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이 높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리사이드를 형성해 주니까 저항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실리사이드를 반도체 공정에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헷갈렸던, 우리 스터디 친구들이, 나랑 같이 스터디 했던 친구들이 헷갈렸던 살리사이드, 이게 살리사이드가 뭐냐면 이 SA 사이드를 따서 살리사이드였어. 이게 좀 잘못 찍혔는데, 살리사이드, 즉 뭐 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살리사이드는 실리사이드 공정법 이름이었던 거야. 그래서 살리사이드가 뭐냐 한번 보면, 금속 증착을 해. 그럼 열 처리를 통해서 금속 반도체 화합물을 실리사이드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살리사이드를 만들어주기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없이 소스 드레인 게이트 영역에 실리사이드를 성장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 공정을 하려면 막 포토 엣치를 해서 하나의 방막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반도체가 있고 금속이 있어. 여기다가 그냥 열만 가해줘가지고 스스로 이 사이에 실리사이드를 형성시키게 하는 공법이었던 거야.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 반도체가 있고 여기 금속이 있어. 여기다가 열을 가해주니까 이 사이가 이만큼이 실리사이드로 변하는 공법 이름이 살리사이드, 셀프 얼라인드 실리사이드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 실리사이드 종류별 특징을 보면 높은 열정 안정성, 우리가 얻고자 했던 낮은 비저항, 낮은 접촉 저항, 적은 실리콘 소모량이 없어서 그 실리사이드 공법이 좋은 거지. 현재는 티타늄 살리사이드, 코발트 살리사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노급 소자에서는 나이트라이드 살리사이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 그래서 관련 비정한 반응 온도 이런 거는 이 그래프로 정리했으니까 내가 나눠준 강의 자료에 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우리가 또 스터디 하다 보니까 막 내가 8대 공정에서 막 BO의 공정 이런 거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찾아봤어. 근데 별게 아니라 그냥 8대 공정 그 소자 형성하는 까지를 앞 단계라고 해서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 D 라인은 백 엔드 오브 라인이라서 FEO에 BO에 나눈 거더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메탈 공정을 금속 공정, 막 금속 배선해주고 비화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그냥 BO의 공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위에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엣지, 포토, 그런 거를 클리닝은 좀 애매하다. 어떻게 그런 거를 FEOL과 BOL 나눈다. 그러니까 소자를 구성하는 단계까지를 FEOL로 보고 메타선을 배선해주는 단계를 BAOL로 부른대. 내가 이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너도 헷갈리는 거, 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었어. 이게 소자 형성해주는 거, 얘가 메탈 배선. 얘가 그거지, 그 트랜지스터 만들어주는 거, 막 소스 게이트 드레인 만들어주고, 얘가 그냥 컨택 비아 메탈선 연결해주고 메탈축 만들어주고 이런 거. 이렇게 메탈축 만들어주는 거를 그냥 BO의 공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 그 알루미늄 텅스텐 인터커넥트. 이것도 별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게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얘가 메탈 이렇게 메탈 투층이 있다 그래.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 연결하고 싶어서 요 안을
뚫어가지고 요한을 채우고 싶은데, 요한을 채우고 싶은 거야. 요한을 채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하다가 요 안에다가 텅스텐을 써본 거야. 근데 텅스텐이 그 좁은 구멍에 잘 채워지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근데 텅스텐은 그만큼 옆으로도 확산을 잘해. 그래서 여기는 저렴하게 저렴하게 있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텅스텐이 확산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TIN으로 확산 반지막을 해줘.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TI를 써서 그 낮은 접촉 저항을 구현해주고 요 안을 W로, 그러니까 텅스텐이 이 좁은 구멍 잘 채워진다 했잖아. 요 안에다가 텅스텐을 부어서 여기를 꽉 채워주는 거야. 그게 알루미늄 텅스텐 인터커넥트라고 하는데, 알루미늄은 증착 패턴 형성에 용이하고 낮은 비저항을 가져. 그래서 알루미늄이 싸기도 하고 비저항도 낮고 패턴 형성에 용이해서 원래 많이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알루미늄을 막 구리 같은 걸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일단 그것도 뒤에서 얘기해 줄게. 또 똑같아. 알루미늄 스택 구조도 이거랑 그 텅스텐을 채웠잖아. 텅스텐 채우는 똑같이 여기서 또 확산 반지막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TIN 해주고 여기 TI 해주고 여기를 알루미늄을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인터커넥트는 이렇게 언더레이어를 TIN, 언더레이어, 오버레이어를 TIN, TI를 해주고 이 안을 컨덕터를 AR로 채우는 거지. 그 트랜지스터 금속 부분이 미세화되니까 집도도가 향상이 되고, 트랜지스터는 폭 길이가 같이 작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소스, 드레인, 게이트 만들면 이게 동시에 작아지니까 저항 측면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데, 그러나 금속 배선에서는 폭이 주는 만큼 길이가 줄진 않잖아. 이 R은 로우, S분의 1에서 이게 같이 작아지면 괜찮은데, 이 폭이 주는 만큼 길이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 길이는 안 변한단 말이야, 잘. 그래서 저항이 급속하게 증가가 됐어.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의한 RC 지연을 주는 반면 인터커넥트에 의한 지연은 이 금속과 금속 사이의 배선에 의해서 지연이 급속히 증가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알루미늄 구리를 쓴다고. 알루미늄 구리 그 비저항이 얘가 훨씬 작아. 그래서 이걸 쓰는 게 더 유리하잖아. 그래서 알루미늄 대신 구리 금속으로 지금 대체하는 중이야. 근데 이 알루미늄은 이 사이에 잘 채워졌는데, 그 채우기 쉬웠는데 구리는 그 공법이 막 그 뭐야, 그 뭐라 하지? 전기 도금 방식을 써야 되고 막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법을 다마신 공정 같은 걸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다층 배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다층 배선이 뭐냐면, 그냥 복잡한 직접회로에서 높은 직접도 때문에 하나의 금속층에서 모든 배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층으로 배선을 한다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1980년대 때 메탈 1층, 메탈 2층밖에 안 썼는데 지금 막 10층까지 쓴단 말이야. 이렇게 층이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 안에도 비아 쌓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층으로 배선을 쌓아준다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칩의 크기는 줄고 기능 확대가 되고, 불필요한 긴 배선을 줄일 수 있고, 단계가 증가하면서 대신 이 전체 높이는 증가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패턴 형성, 단차 피복 문제가 야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층을 많이 쌓기 시작하면서 CMP 기술, 구조 평탄화 기술이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CMP 기술,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이 뭐냐, CMP가 뭐냐, 두 층 이상의 금속 배선이 형성되는 경우 배선간을 절연하는 절연체 방막 단차가 발생을 해서 그 단차 발생한 거를 폴리싱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웨이퍼가 부착된 캐리어를 회전하는 테이블을 마주보게 하고 슬러리를 뿌려줘서 연마를 시켜주는 거지. 연마제의 화학 전혀 회전의 기계적 연마가 같이 이루어져서 부드러운 표면층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닫힌 배선을 하기가 더 용이해진 거고. 그래서 단차가 높은 부분은 당연히 식경률이 높겠지. 그리고 컨택 또는 비하 형성을 위한 텅스텐 플러그 기술이라는 게 있어. 이게 컨택과 비어그의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은 평탄을 개선하는 한 방법인데, 컨택은 폭이 좁고 수직으로 깊지. 왜냐면 메탈층과 메탈층인데 이 사이를 뚫어줘야 되니까. 폭이 좁고 수직이 금속을 채우는 과정에서 단차 발생이 쉬운 거야. 그래서 플러그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냐, 절연체를 선택적으로 식각을 해. 그리고 얇은 확산 방지막을 등착을 하고 플러그에 이렇게 등착을 하고 이 안에 이렇게 확산 방지막을 TIN을 만들어주면 이 안으로 부어도 텅스텐이 확산이 안 되겠지. 이 안에다가 플러그에 금속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텅스텐을 안에다가 두껍게 증착을 해주는 거야. 그 위에 이렇게 위에 남을 거 아니야. 남는 거는 엣지백 CMP 공정으로 위를 없애줘가지고 텅스텐 플러그를 형성해 주는 거지. 자세한 플러그 공정 순서는 여기다 적어놨거든. 한번 읽어주면 얇은 방지막을 TIN, 그러니까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티타늄을 이용해서 증착을 하고 RTP, 열처리를 하고 CVD로 텅스텐을 증착을 해. 그리고 윗부분 남은 거를 텅스텐 엣지백 또는 CMP를 이용해서 깎아주고 그 위에 남은 부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을 알루미늄 배선에 증착을 하고 알루미늄 패턴을 해서 얼련을 하는 거야. 또 헷갈리는 용어 하나 더,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 EM. 이거 용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반도체 소자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 소자가 집적도가 됨에 따라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늘어난다, 이런 용어가 책에 많더라고.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 이거는 전자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지속된 경우 금속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 전자 흐름 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든 반도체를 사용하든 사용을 하게 되면 전자가 한쪽으로 계속 흐를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금속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이드나 힐록이라 형성하면서 변형이 발생하는 거야. 이 보이드나 힐록은 디펙트라 생각하면 돼.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디펙트. 이렇게 변형이 발생되면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불량은 금속 방막의 구조 변형에서도 시작돼서 전개적 연결 상태가 열화되겠지? 보이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낮은 전위에서는 보이드가 발생하고 높은 전위에서는 힐리록이나 익스트루션이 발생을 해. 비하에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수직 접촉인 비하 근처에서 비하 주 금속이 텅스텐에서 전자 방향에 따라 보이드가 발생을 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칩의 수명,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텅스텐 대신 알루미늄 구리 합금이나 구리 배선을 활용하면서 수명을 높이고 있어. 그러니까 구리나 알루미늄 구리 합금이 이게 텅스텐보다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 강해. 얘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 강하다. 이해가 됐지?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구리 다마식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왜 구리는 다마식 공정 사용할까? 똑같이 텅스텐처럼 확산을 시키거나 12도 공정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구리는 비저항도 낮고 텅스텐도 대체가 가능해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현상에도 강하기 때문에 구리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나 구리는
그 실리콘 나이트와 같이 같은 방막으로 확산을 되게 잘해. 그래서 확산 방지막이 필요하고 패턴 형성이 어려워서 패턴 형성은 그냥 CBD나 그런 걸 형성해서 되게 어려워가지고 다마시 공정에서 이용을 하는 거야. 다마시 공정이 뭐냐? 절연체를 증착을 하고 포토리소그래피 시각 공정으로 비아 인터커넥트 금속 들어갈 부분을 형성을 하고 구리 확산 방지막을 증착을 해. 그래서 텅스텐 플러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이렇게 해서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해가지고 여기 채운다고 했잖아. 이렇게 똑같이 이제 구리 배선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전기 도금을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해. 근데 구리는 알루미늄이나 다른 성분과 달리 식각이 잘 안 돼. 그 식각이 잘 안 되니까 주로 CMP 공정을 이용을 하는 거야. 하지만 단점도 있지. 구리를 쓰면 확산 방지막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구리의 인터커넥트의 저항이 증가하고 또 확산 방지막의 두께가 20나노미터보다 커지면 인터커넥트 폭이 줄면서 구리 인터커넥트가 알루미늄 인터커넥트보다 저항이 커져.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 거는 비저항이 낮은 금속 확산 방지막을 연구 진행 중에 있대. 그래서 오늘의 결론. 금속 저축은 질적 회로의 칩의 크기와 시기는 실내 수업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반도체 금속 공정 접합 종류에는 저항수 접촉, 얘가 오믹, 정류수 접촉, 쇼트키 접촉이 있다. 실리사이드는 반도체 금속 간의 접촉 저항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반도체 금속의 수직 역할을 컨택트, 수평 역할을 인터커넥트라고 한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가 미세화되면서 금속 저항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그 대안으로 구리 배선을 사용한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 살리사이드는 그냥 실리사이드의 공정일 뿐이었다.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칠게. 그리고 내 강의에서 실리사이드, 살리사이드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요 위에다가 그 카드를 바로 클릭할 수 있게 여기다가 카드 링크를 만들어 줄 거야. 유튜브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 용어가 모를 때마다 이 강의를 봐주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